안녕하세요. 직거북입니다.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의 선택에 대해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왜 그랬지 싶은 순간들이 바로 그 예시입니다. 특히나 저는 투자를 할 때 이런 후회가 참 많았었는데요. 이상하게도 후회는 하는데 저도 모르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저도 모르게입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저로 하여금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보이지 않는 힘이란 게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바로 인지편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지편향은 사람들이 비논리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즉, 인지편향은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복잡한 사고를 싫어하고 기억은 매우 주관적일 뿐 아니라 점차 희미해집니다. 또한 의사결정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기보다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죠. 이런 인지편향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투자를 할 때에도 우리를 곤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모르게 비이성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만들고 불필요한 손실을 입게 하니까요. 오늘 영상에선 주식 장기 투자의 치명적인 인지편향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극복을 하기 위한 해결책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인지편향을 명확히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욱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기 과신 편향은 말 그대로 스스로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웨덴 심리학자 올라 스벤슨의 실험에 따르면 운전자 10명 중 9명은 자신의 운전 실력에 대해 평균 이상이라 답했다고 해요. 또한 부부들에게 자신의 가사 업무 분담 비율에 대해 물으면 각 답변 비율의 합이 130%가 나왔다고 합니다. 즉, 누구나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고 더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편향이 먼 옛날 고대 인류의 생존에는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사냥에 아예 나가지 않는 것보다 어쨌건 일단 사냥을 시도하는 게 생존에 유리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오늘날 투자를 할 때만큼은 이런 자기과신 편향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자기과신 편향과 그 파생 편향들은 크게 2가지 문제점을 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근거 없는 예측, 두 번째는 반성의 부재입니다. 예측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자기과신이 심한 사람들은 자꾸만 단기적 미래를 예측하려고 해요. 많은 투자의 대가들은 시장의 흐름을 비롯한 단기적 예측은 무의미하며 기업 자체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는 다를 거야 라며 끊임없이 예측을 시도하죠.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트렌드 변화 혹은 기술 혁신에 대해서 예상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보조할 것이다,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될 것이다 하는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기과신에 빠진 사람들의 예측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단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달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다, 내년 상반기 주가 지수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예측들에 힘을 쏟는 거예요. 실제로 본인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반성의 부재로 바로 이어집니다. 계속 예측을 하다가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럼 이제 자신의 행동에 무슨 문제가 있음을 인지해야 하는데 자기과신이 심하면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본인은 분명 똑바로 예측을 했는데 여러 유튜버나 전문가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망쳤다고 생각해요. 즉, 내가 모자라서 틀린 게 아니라 어떤 외부 요인 때문에 실패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실패로부터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에서 교훈을 얻으려면 먼저 어떤 문제가 있음을 인지부터 해야 하죠. 근데 자기한테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교훈을 얻겠습니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는 이런 자기과신 편향을 갖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확실해요. 만약 스스로가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이 넘친다면 혹시라도 자기과신 편향에 빠진 건 아닐까 의심 한번 해봐야 합니다. 확증 편향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 이외의 정보는 애써 무시하는 거죠. 보통 이런 편향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 대부분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떠올리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런 편향이 존재합니다. 직장 생활, 종교, 정치 등 우리의 삶 전반에 쫙 깔린 게 바로 이 확증 편향이에요. 역시나 이 편향의 기원은 고대 인류의 생존과 밀접한데요. 뇌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마다 객관적 근거를 찾고자 한다면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겠죠. 식량도 더 많이 확보해야 할 텐데 차라리 그냥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는 게 생존에 유리했을 겁니다. 하지만 역시나 현대 시대에는 이러한 확증
확증 편향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특히 투자를 할 때에는 그 문제가 심각한데요. 확증 편향이 심하면 보유 종목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해집니다.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는 그나마 좀 낫지만 매수한 순간 그냥 무조건 이 종목이 잘 될 거라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애초에 매수 결정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요. 매수 결정 당시에는 옳은 판단이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 보유할 이유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종목을 평가해야 하는데 확증 편향 때문에 평가 행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다가 만약 실패한다? 앞에 소개했던 자기 과신 편향과 맞물려서 남 탓만 열심히 하다가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겁니다. 손실 회피, 편향은 무언가 잃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 교수에 따르면 사람들은 무언가 얻을 때의 기쁨보다 잃을 때의 슬픔이 훨씬 크다고 해요. 이게 꼭 금전적인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명예나 평판 등 무형의 손실 또한 피하고자 합니다. 즉 어떤 새로운 시도를 꺼리는 것 역시 손실 회피 편향 중 하나인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겠지만 잃는 것도 없을 테니까요. 역시나 투자를 할 때에도 이 손실 회피 편향은 두 가지 케이스에서 치명적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잘못 선택한 종목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매수 판단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더라도 손실을 확정 짓기 꺼려합니다. 이때 본전까지만 존버하자며 다짐하는데요. 이 행위 자체가 다른 좋은 기회를 희생시키는 기회비용이에요. 차라리 다른 훌륭한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못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자그마한 이익이 났을 때 금방 매도해버리는 겁니다. 장투를 지향하고 실제로 좋은 종목을 보유했다면 오래 가져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손실 회피 편향이 심한 사람들은 기껏 얻은 이익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따라서 훨씬 큰 이익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이익만 챙기고 끝내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들을 많이 접할수록 우리의 포트폴리오에는 손실을 확정짓지 못한 종목들만 넘치게 될 거예요. 즉 훌륭한 종목들은 다 일찍 독립하고 못난 종목들만 남아있겠죠. 네, 그럼 이 인지 편향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쉽게도 인지 편향을 완전히 제거하는 건 불가합니다.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요. 하지만 인지 편향을 약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인지 편향 약화를 위한 3단계 프로세스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단계, 여러분과 저 모두가 인지 편향에 빠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즉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인식입니다. 2단계,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때마다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내리는 의사결정은 편향 범벅이에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제한된 정보, 주관적인 기억을 바탕으로 판단하니까요. 반면에 원칙과 기록은 비교적 객관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명확합니다.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원칙과 기록을 잘 활용하면 인지 편향을 어느 정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투자 원칙을 수립하지 못했다면 투자 대가들의 가치관을 복제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고요. 그것도 귀찮다 하시면 제 영상 살짝 참조 부탁드립니다. 3단계, 인지 편향을 유발하는 환경 자체에 덜 노출되어야 합니다. 주가의 오르내림을 자주 확인할수록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인지 편향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주식 어플 자체를 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장투를 지향하는 이상 포트폴리오에 계속 개입하기보다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물론 좋은 기업을 보유했다는 전제 하에 그렇습니다. 매일 주가를 확인하기보다 분기별 기업 실적과 IR 자료에 집중합시다. 우리의 시간도 덜 소모되고 인지 편향 발생 가능성도 낮출 수 있을 겁니다. 네, 최종 정리할게요. 인지 편향은 인지했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약화시키는 방법은 스스로가 인지 편향에 빠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투자 원칙과 기록을 활용하며 불필요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등 인지 편향 유발 환경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인지 편향 자체가 무의식 중에 발생하는 거다 보니 컨텐츠를 만들면서도 이게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결국 중요한 건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인지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라 생각해요. 이러한 노력들이 긴 시간 쌓여서 큰 효과를 발휘할 거라 확신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길고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